세상을 바꾼 특별한 부자 이야기. 철강에 꿈을 실은 앤드류 카네기. 철강왕으로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가 10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 뒷동산에 올라가서 놀다가 우연히 토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친구들은 토끼가 가엾다고 제 갈 길로 가도록 놓아주자고 했지만 카네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토끼를 잘 키워서 새끼를 낳아 팔면 상당한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몇 개월이 지나 토끼는 정말로 새끼를 13마리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혼자서 이 많은 토끼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 많은 토끼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카네기는 며칠을 두고 곰곰이 궁리를 했지만 결국 혼자서는 14마리나 되는 토끼들을 보살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때 토끼 때문에 고민하는 카네기의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어린 내가 혼자서 토끼 14마리를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게다. 그래요, 할아버지. 하지만 제가 요즘 계획을 짜는 게 있어서 괜찮을 거예요. 내가 계획을 짰다고? 내게도 살짝 알려줄 수 있겠니? 할아버지, 아직 말씀드리기는 일러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카네기는 그렇게 말하더니 바로 마을로 뛰어나가 12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토끼 키우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제각기 한 마리씩 맡아서 키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 할아버지께서도 한 마리만 맡아서 키워주시면 이제 토끼들은 모두 자기 주인을 갖게 돼요. 친구들은 각자 토끼 이름을 짓기로 했어요. 제 토끼 이름은 카네기라고 정했어요. 어때요? 할아버지 괜찮죠? 그래, 참 훌륭한 생각을 했구나. 친구들이 한 마리씩 맡아 주기로 했다면 할아버지도 한 마리를 맡아서 키워주마. 그러니 다 커서 팔게 되면 내게도 한 몫을 줘야 한다. 그럼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른보다도 깊은 카네기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카네기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업가가 되겠구나. 할아버지는 내 머리에서 그 능력이 자라는 것을 보았단다. 이렇게 할아버지 앞에서 남다른 수완을 보인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수동 직조업을 하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번창하던 아버지의 사업은 수동식 직조기가 전기식으로 바뀌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유복했던 집안 형편은 한순간에 기울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카네기의 가족들은 지금껏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책상 포장수와 남의 집 허드렛 일 등으로 하루에 16시간씩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카네기 역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청소부 노릇을 하며 근근히 집안 살림을 거들었습니다. 그가 일을 끝내고 밤늦게 집에 오면 어머니는 늦은 시간임에도 아들의 속옷을 빨아 난로에 말려 입혔습니다. 속옷이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네기는 고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늘 안쓰러웠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가족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모험과 불안이 기다리고 있는 미지의 땅 미국으로 희망을 찾아 이민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수중에 있던 돈과 어머니의 낡은 금반지와 목걸이 등을 다 긁어 모아 팔았지만 미국으로 건너갈 여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안 어머니의 친구분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자라는 뱃삭 20파운드를 선뜻 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이민 가는 사람들을 믿고 빌려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카네기의 가족은 부인에게 거듭 고마워하고 감격해하며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갖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모두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덧 온 가족이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이 20파운드에 맞먹는 200달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빚을 갚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00달러를 송금 수표로 바꾸어 친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조촐하게 파티를 벌였습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았구나. 이때 카네기는 상기된 얼굴로 가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분의 마음, 그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고마운 은혜를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카네기는 어려서부터 방직공, 기관차 조수, 전보 배달, 전신 기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일을 했습니다. 12살 때 방직공장 화부는 기관이나 난로 등에서 불을 떼거나 조절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화부라 합니다. 화부의 조수로 일하고 있을 때 공장에서 제일 가는 화부가 되겠다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정을 받아 우편 집배원으로 추천을 받았고, 미국 제1의 집배원이 되겠다며 열심히 일한 것이 인정을 받아 전신 기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불어넣어 준 것으로 훗날 카네기가 백만장자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853년 카네기는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에 취직하여 1865년까지 근무하면서 침대차 회사에 투자했으며 연이어 철도 기계회사, 운송회사, 석유회사 등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1865년에는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견하여 철도 회사를 나와 독자적으로 철강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1870년대부터 미국 산업계에 일기 시작한 기업 합동의 붐을 타고 비처버거의 제강소를 중심으로 하는 석탄, 철광석, 운반용 철도와 선박을 아우르는 대규모의 철강 트러스트는 같은 업종의 기업이 경쟁을 피하고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결합한 독점 형태를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트러스트가 형성되었습니다. 1892년 카네기 철강회사는 당시 세계 최대의 철강 트러스트로서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1901년에는 다른 거대 제강회사와 합병하여 미국 철강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US 스틸 회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합병을 계기로 카네기는 경영 일선에서 은퇴하여 교육과 문화사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리하여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에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카네기는 인간의 일생을 2기로 나눈 다음 1기에는 일을 하여 부를 축적하고
2기에는 축적한 부를 사회복지를 위하여 투자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멋지게 실천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로지 사업과 성공이라는 미래의 정사진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나자 각종 헌금에 쓸 수 있도록 3억 6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다른 기업가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카네기는 모아놓은 돈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물고기와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기 일을 시작하려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사업에 속임수를 쓰면 반드시 망한다. 피와 땀을 흘려 일하는 사업가만이 성공을 거둔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남들이 아직 관심을 갖지 않는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라. 1919년 8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난 카네기는 유족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회를 위해 베풀어준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카네기의 삶은 경제적 기반이 없는 젊은이나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삶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으로 모은 재산으로 뉴욕에 카네기홀을 지어 시에 기증하고 말년에는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5억 달러에 가까운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